오늘 증시 분위기가 하락에서 하루 종일 머물렀지만 저번 주 수목금요일과 다르게 단타로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수가 고점에서 계속적으로 음봉이 나오고 있으며 수급이 너무 악화된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작정하고 밀어버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엄청난 매도를 퍼붓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수급이 언제 양매수로 전환이 되어서 지수에 좋은 영향을 줄지는 그게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기간이 들어와봤자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 들어오다가 바로 나갈 것이고,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강한 종목만 단타로 대응하는 게 저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선 대형 바이오주들 HLB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시면 최근에 황금선을 깨고선 주가의 추세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5만원, 37,000원까지 하락했던 게 5만원을 회복하고 6만원까지 올랐지만 그 뒤로 이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가 쉬지 않고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도 지금 황금선을 깬 상태이고, HLB 생명과학이나 다른 거는 황금선 위에 있지만 가장 메인인 HLB가 황금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황금선 아래에서 거래가 될 때는 싸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주가가 흘러가서 황금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가 될 때 그때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주식이 아무리 위험하지만 황금선 아래에서 리스크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상승에서만 확실하게 수익을 내는 것이 좋지, 굳이 리스크를 부담하면서까지 매수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바이오주들은 주가가 재료와 분위기가 있어도 수급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상승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에 비해 신라제는 아직까지도 황금선을 유지해주면서 꽤나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외국인은 별로 믿지를 않지만 기관 쪽에서 수급이 들어왔고 다른 대형 바이오주들보다는 크게 무너지지 않고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2만원 이상에서 종가가 마감된다면 그때 매수를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2만원 이상에서 마감을 한다면 이 고점까지 순식간에 뚫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만원을 일단은 회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전장에 대표적으로 SM라이프 디자인과 큐브엔터 그리고 휴마시스를 매매했는데, 매매한 두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물론 상한가까지 보유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SM라이프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VI가 전 고점을 뚫어준 상태에서 이쯤에서 걸렸을 겁니다. 장 초반에 SM라이프 디자인이 9시 4분쯤에 VI가 걸렸습니다. 2950원쯤에 걸렸으며 전 고점을 완벽하게 뚫어준 상태에서 걸렸습니다. 이 종목이 이때 무너지고선 계속적으로 양봉이 나올 때 좀 주의 깊게 지켜봤어야 되는데 계속 살펴보지 못한 게 아쉽고, 오늘 10% 이상에서 부랴부랴 들어갔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흐름인데 이 10% 이상에서 VI가 풀린 다음에 역시 이 종목답게 그냥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질 때는 매매할 필요는 없고, 일단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장대 양봉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 고점이라 하더라도 VI가 풀린 다음에 바로 급등을 해버리면은 어쩔 수 없이 놓아주어야 되지만,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 VI가 풀린 다음에 한번 음봉이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신규 진입자가 정말 유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고점을 뚫어줄 때 같이 진입을 하면은 웬만하면은 수익이 나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들에게 이런 패턴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강한 종목은 거의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강한 종목은 일단 첫 번째 VI가 걸리고 거래량이 계속 유지되면서 두 번째 VI까지는 정말 가볍게 간다는 겁니다. 이것도 좀 그 과정이 변동이 좀 심하긴 했지만 어떻게든 이 두 번째 VI를 간 다음에 상한가까지 마감을 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이 엄청난 변동성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그냥 줄 때 먹고 빠지는 식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충분히 거래량과 그리고 이 차트가 먹을 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 수익을 냈고, 그리고 큐브 엔터. 큐브 엔터도 똑같습니다. 일단 상한가 간 종목인데 오늘 갭상승이 상당히 높게 떴습니다. 갭상승이 높게 떠서 그리고 급등을 했는데 그 급등한 뒤에 무너졌습니다. 주가가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올 때 이때 고점이 4,870원입니다. 하지만 4,870원에서 이 4,400원까지 무너졌다가 다시 쉬지 않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VI가 걸리는 시점이 4,950원쯤이었는데 이 고점을 돌파하자마자 순식간에 엄청난 매수세가 시장가로 쓸어버리면서 4,950원쯤 VI가 순식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점을 뚫어주기 전에 진입을 하였는데 이때 고점이 4,870원, 거의 4,850원쯤에 진입을 하여서 그냥 VI가 풀리고선 이 호가 단위가 변화는 5,000원 선까지 있어서 5,030원 정도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상한가에 진입을 해서 하루 종일 풀리지도 않았습니다. 충분히 상한가까지 보유를 할 수 있었지만 요즘에 좀 무리하게 보유하다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정해진 만큼만 먹고 빠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수익난 종목에서는 배 아파하지 말고 다음 종목을 노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휴림 로봇이 아니고 이 휴마시스. 이 휴마시스는 예전에 정말 강했는데 한 번쯤 시세를 주긴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 정도 거래량이 나올 것 같아서 처음 VI가 걸렸을 때 처음에 VI가 강하게 걸렸습니다. 이게 장 초반에 어떻게 거래가 되었냐면 장 초반에 순식간에 VI까지 말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VI가 풀리는 가격이 1675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점보다 약간 아래에서 시작을 하였는데 풀리자마자 내려가다가 여기서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할 때 제가 따라잡았다가 수익을 빠르게 실현 못하니까 순식간에 이 장대 음봉을 맞고선 여기서 손절 처리를 하고 나중에 또 잡았습니다. 아까 매수가를 다시 뛰어넘으니까 또 잡았는데 또 이렇게 돼서 이거 두 번째는 본전에 손절했지만 첫 번째는 비중을 꽤 실어서 큰 손실이 났습니다. 그래서 겨우 큐브 엔터랑 SN라이프 디자인으로 겨우 복구를 했고 이 두 번째 상승에서도 한 방에 이 양봉을 깎아 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주가가 폭락. 이게 뭐 그 전에 패턴도 중요하겠지만 최근에 거래량이 올라왔습니다. 11월 4일부터 거래량이 슬금슬금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50만 주, 평소에 뭐 10만 주도 안 되던 게 갑자기 50만 주 정도 거래가 유지되더니 오늘 터졌기 때문에 오늘 한번 터지겠구나 생각을 하고 진입을 했는데 생각대로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 거래량과 최근의 움직임을 보고선 조금 자신있게 들어갔는데 이 종목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맞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패턴들, 이런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올라오는 종목들 보시면은 이런 종목 중에서 급등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바이오 종목들은 나중에 황금선이 회복될 때까지는 일단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굳이 뭐 싸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황금선 위로 확실히 회복되어서 거래가 되거나 아니면 수급이 다시 좋아질 때 접근을 하는 게 그 다음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변동성이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바이오 종목의 대장이기 때문에 코스닥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황금선을 회복하고 다시 이런 식의 수급이 들어온다면은 그때 매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라온피플과 ITM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봤는데 이 라온피플이 최근에 이 고점을 뚫어주고 오랜 기간 동안 눌렸다가 오늘 양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미 오른 상태에서 봐서 그런지 이때부터 큰 변동성을 주지 못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오르긴 했지만 이 오를 때 물려가지고 손실을 보고 그리고 ITM 반도체 이게 정말 핫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었고
10시 48분쯤 이때부터 실적 공시가 올라오더니 실적을 통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됩니다. 실적이 생각보다 정말 잘 나와서 그냥 실적으로만 이렇게 거래량과 수급을 밀어버리는 종목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급등을 해서 제가 첫날에 말했던 자리를 완벽하게 뚫어주었습니다. 첫날에 정말 힘들었던 자리가 이 26,500원 선인데 26,500원 선을 뚫는 것을 보고선 이 뚫기 전부터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게 되었습니다. 신규주 중에서 이렇게 고점을 뚫어준 종목은 그 다음에도 시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점을 한번 돌파를 해주면 그 다음 날에도 이런 식으로 한 번쯤은 먹을 자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것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보시면은 이게 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무너지지가 않았습니다. 전체 흐름을 보시면은 계단식 상승인데 마지막까지 고점을 뚫은 상태에서 상당한 변동성을 주었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6%까지 떨어졌는데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제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6%에서 고점 15%까지 시가총액이 정말 높고 정말 무거운데도 변동성이 20%나 나왔습니다. 이게 첨보랑 지금 비슷한데 물론 첨보만큼은 엄청난 급등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워낙 특별했던 케이스고 첨보를 보면은 단기간에 이 고점을 회복해 주지는 못했는데 ITM 반도체는 단기간에 이 고점을 바로 뚫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첨보도 그렇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2차전지 관련주의 기관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기관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금요일도 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ITM 반도체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기관 수급입니다. 사모펀드나 금융투자나 얘들은 필요 없고 이 주요 세 곳 기관인 투신과 보험연기금 이쪽에서 강하게만 계속 들어와 준다면 첨보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만큼은 못 오르겠지만 단기간에 엄청난 시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것도 기관의 수급이 언제까지 들어올지는 모릅니다. 워낙 얘들이 한 방에 개인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치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게 들어왔다가 갑자기 매도로 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수급과 고점이 유지된다면은 여기서 하루 만에 또 1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봐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날 고점 있죠? 첫날 이 몸통의 고점과 그리고 제가 힘들었다는 이 구간 26,500원 26,500원은 무조건 지켜줘야 됩니다. 오늘 이 26,500원을 한번 올랐다가 깨고 그리고 또 지켜주니까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때 26,500원을 다시 회복을 해주니까 그 뒤부터 급등이 나왔고 여기서 반응을 주는 자리였습니다. 매매 영상도 준비를 해놓았고 이 종목은 수급이 지속되고 26,500원을 지켜주는 이상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라운피플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라운피플이 이거 장 초반에 잠깐 올랐다가 오후장이 좀 심심하긴 했지만 하루 종일 좀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이동평균선만 보고서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황금선이 뜨지 않았고 이 이동평균선, 5일선 이동평균선만 지켜주고 하루의 거래량이 적어도 50만 주 이상이 지속이 된다면 고점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한 방에 뚫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고점을 돌파하면은 이 고점 이상 한 22,000원까지는 순식간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라운피플과 ITM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도 라운피플과 ITM 반도체가 다시 고점을 뚫어줄지 이 구간을 유지해줄지 지켜보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M라이프 디자인 이것도 높은 갭상승이 뜨지 않는 이상 눌림목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눌림목을 이용해서 고점을 뚫어줄 때 그냥 단타로 챙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계속 보유하면은 주가가 너무 피곤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확실하게 수익을 내고선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 정치 테마주가 정말 강합니다. 남선알미늄이나 남아산업이나 SDN이나 우원개발이나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쉽게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던 종목들만 보면서 확실한 자리를 만들어 줄 때 수익을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파스가 오늘 상장을 했는데 오늘 당연히 수급이 좋지 않았습니다. 수급이 보시면은 그냥 구주주와 기관들의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상장을 한 것처럼 장 시작하자마자 시세도 주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이런 종목의 대응 방법은 그냥 처음에 첫 VI가 걸리면서 확실한 상승과 거래량을 동반한 확실한 상승이 나올 때 그때 매매를 하던가 이렇게 눌리더라도 다시 시간이 지나서 이 고점을 돌파하던가 그런 상황에서만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 ITM 반도체도 이때까지 매매를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이 정해진 선을 뚫어주니까 매매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은 매매를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올랐을 때, 확실하게 올랐을 때만 매매에 참여하신다면 충분히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톱텍입니다. 톱텍이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늘어나서 계속적으로 괜찮은 거래량을 유지해 주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9,890원에서 마감을 했으며 이 정도라면은 순식간에 만원을 돌파해 줄 것 같아서 계속 지켜보다가 장중에 눌림을 주는 자리에서 밑에 매수 대기 물량이 더 이상 좀 빠지지 않을 것 같은 구간에서 진입을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 앞에 와 있고 차트와 거래량이 좋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점이 9,520원. 이 가격에서 9,500원 정도이면 거의 마이너스 4% 정도 차이가 나는데 내일 시장에서 매수 기회를 줘서 진입을 한다면 종가 기준으로 이 9,500원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그때 손절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